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늙으면 돈이 많이 안 들어. 그냥 집에서 밥 해먹고 조용히 살면 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70대 부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은퇴도 했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 시기인데, 하필 이때부터 병원비는 늘고, 관계는 줄고, 수입은 거의 없고,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몰라요. 나이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하다. 오늘은 감이 아닌 실제 통계,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70대 부부가 한 달에 얼마를 쓰며 살아가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거비, 식비, 병원비, 연금소득까지. 이 영상 하나면 숫자 감이 잡히실 거예요. 2024년 기준 통계청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1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 지출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뺀 순수 지출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식비가 약 55만 원, 보건의료비가 약 30만 원, 주거 및 수도광열비가 약 25만 원, 교통비 20만 원, 기타 생활비와 문화오락비를 포함해 30만 원 정도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자가인지 월세인지 지방인지 수도권인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최소 100만 원까지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단순 합계로 보지 말고 습관과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 구조가 잡히면 숫자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생활비 수준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선은 180만 원 내외입니다. 자가주택에 살며 병원은 정기진료 정도만 받고 외식은 거의 없이 집밥 위주로 지내는 생활입니다. 다음은 보통선,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식사는 균형 있게 하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며 월 12회 외식이나 소소한 취미활동, 손주나 자녀에게 쓰는 지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넉넉선은 280만 원 이상입니다. 취미 클래스, 분기 1회 국내 여행, 경조사 지출도 여유있게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세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느냐는 주거, 건강, 관계, 이동 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정은 결국 루틴으로 귀결됩니다. 루틴이 있으면 생활비는 흔들려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지출을 공식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어고정 주거월 세관리비 이자 수선 적립 공공요금 통신 비생활 식비 생필품 이동 소소한 즐거움 도서 OTT 카페 시건강 연간 의료약 검진 치과 예상 12 디돌봄 적립 부모 본인 간병장기 요양 비급여를 월 815만으로 분할 월 필요 A, B, C, D 이확정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조건 반복 소득 근로임대연금화 격차 월 필요이 격차가 0보다 크면 셋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비용 10% 줄이기 고정 3% 생활 5% 건강돌봄 2% 소득까지 한개 추가주 2월 3,050만 자산 일부 연금화월 현금 흐름 전환 여기서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성입니다. 일회성 큰 돈은 불안을 못 꺾지만 작아도 꾸준한 돈은 불안을 이깁니다. 이제 구체적인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부부입니다. 주거비는 거의 없고 식비 55만 원, 공공요금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생필품 및 잡비 20만 원, 손주나 지인 지출 15만 원 정도로 총 지출은 약 160만 원입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120만 원, 기초연금 60만 원 합쳐서 180만 원. 수입이 지출보다 약 20만 원 많아 균형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가구의 숨은 포인트는 수선비 달력입니다. 보일러 10년, 배관 15년, 창호 20년 같은 교체 타임라인을 월 510만으로 상수화해두면 폭발월이 사라지고 평년화됩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 월세로 사는 부부입니다. 월세 포함 주거비가 40만 원, 식비 60만 원, 병원비 35만 원, 공공요금 및 교통비 30만 원, 기타 생활비 30만 원, 손주 및 경조사 지출 15만 원으로 총 210만 원, 23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수입은 약 190만 원. 매달 3,04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므로 소일거리 근로나 자산의 일부 연금화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체감 효과가 큰 건 식비 10만 절감보다 월세 10만 절감입니다. 고정비 10만은 의지와 관계없이 매달 효과가 반복되므로 보증금 마이너스 월세 교환, 관리비 낮은 동향으로의 이동, 역세권 일요 접근성 향상으로 이동비와 시간비를 동시에 줄이는 전략이 훨씬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외곽의 전원주택자가 부부입니다. 난방비 계절 편차가 크고 자가 수리비도 고려해야 하며 차량 유지비가 듭니다. 하지만 외식이나 여가 비용은 거의 없고 텃밭 등으로 식비 일부를 줄입니다. 생활비는 약 170만 원, 수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170만 원으로 균형은 맞지만 겨울철 대비가 필요합니다. 난방 피크 전에 보일러, 압력 필터 배관 점검을 선제적으로 해두고 창호, 틈새 패킹 커튼, 보강 같은 소규모 효율 투자로 겨울 전기가스비를 58만 원 낮추면 한겨울에도 예산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관 중심으로 생활하는 부부입니다. 공공임대 소형 아파트에 살며 경로당, 복지관, 무료급식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식비는 35만 원, 주거비 15만 원, 병원비 25만 원, 기타 비용까지 합쳐도 생활비는 약 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월 155만 원 수입이 있으니 비용 대비 안정적이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됩니다. 이 가구의 강점은 관계의 빈도가 소비를 안정시킨다는 점입니다. 외로움 기반 충동 소비가 줄어들고 계획된 소모임 활동으로 삶의 리듬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딸 가족과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부부입니다. 식비나 주거비 부담은 적지만 손주 관련 지출이 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교통비도 손주 픽업 등으로 증가하고 병원비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총 지출은 120만 원대지만 실제 체감은 훨씬 큽니다. 소득은 160만 원으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장기적 지출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손주 예산 상한을 명시해 가족 간 기대치의 충돌을 줄이고 손주 지출을 분기 쿠션과 연결해 예산의 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5장면을 봤지만 핵심은 케이스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는 늘 같습니다. 어고정 비생활 시건강 기돌봄 적립 4주를 표로 받고 이확정 반복 소득으로 덮는다. 이 구조만 잡히면 지역 주거 형태 건강 상태가 달라도 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루하지 않게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장 완성할 10분 월표입니다. 첫째, 카드 통장 내역에서 지난 12개월 병원약 검진 치과 지출을 합산해 12로 나눕니다. 이 숫자가 시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번 달 의료비는 얼마가 나올까? 가 아니라 이번 달 의료비는 이미 표에 들어가 있다로 바뀝니다. 둘째, 간병장기 요양 가능성을 메모하고 월 815만 원을 디줄로 고정합니다. 제도가 큰 비용을 막아주더라도 본인 부담과 비급여는 현금 흐름의 몫입니다. 셋째, 고정비는 계절 피크 이전에 손봅니다. 난방 냉방 온수 필터 패킹 대기 전력 차단 같은 작은 점검으로 월 13만 원씩 지키고 통신요금제와 결합 할인을 재점검해 월 12만 원을 회수합니다. 넷째, 장보기 반경을 15분으로 줄이고 공동구매 냉동 꾸러미를 달력화합니다. 외식은 예약제로, 간식 카페는 시간대 고정으로 흔들림을 패턴으로 바꾸면 생활비 5% 절감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섯째, 반복소득 한 갈래를 달력에 박습니다. 주 2월 810회, 회당 35시간, 체력과 동선을 고려한 작은 일, 금액보다 빈도를 우선합니다. 이 한 줄이 30을 0으로, 0을 10으로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절약과 소득, 무엇부터? 답은 간단합니다. 고정비는 먼저, 소득은 바로. 고정비는 한번 손보면 자동으로 반복되지만 생활비는 의지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 요금제 변경 동선 최적화 같은 의지에 덜 의존하는 절감부터 잡고 동시에 무리하지 않는 소득 루틴을 얹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안정선에 진입합니다. 관계 예산을 빼먹지 마세요. 12만원짜리 소모임이 무슨 큰 차이를 만들까 싶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불안을 낮춰 무계획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관계는 돈이 아니라 빈도가 만들고 빈도는 달력이 만듭니다. 달력에 둘째 넷째 주 목요일 모임 일만을 적어두면 그 한 줄이 한 달의 감정을 지탱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검진과 약 처방 일정을 같은 주에 묶으면 교통시간 비용이 줄고 피로가 줄어들면 충동 지출이 줄어듭니다. 결국 시간의 질을 올리는 것이 지출의 질을 올립니다. 주거는 전부를 좌우합니다. 작아라도 수선비는 보이지 않는 월세입니다. 보일러 배관 창호에 예상 교체 시점을 적고 월 510만원을 적립하면 대형 비용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월세형이라면 보증금 증액으로 월세 710만원을 낮추거나 관리비 구조가 단순하고 난방 효율이 좋은 동층향으로 이동해 고정비를 작게 만들면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정비 10만원 절감은 식비 10만원 절감보다 유지가 훨씬 쉽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매달의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돌봄은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든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 방문 요양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같은 제도가 큰 비용을 막아주더라도 본인 부담 비급여는 가계의 몫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액을 12로 나눠 D줄로 박아둡니다. 이 줄이 있어야 병실 앞에서 통장 잔고를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돌봄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체력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 역할 분담, 지역 복지 자원, 목록화, 이동 동선 설계까지 월표에 포함시키면 비용은 물론 정서적 소모도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기본선 180만원, 보통선 22만 250만원, 넉넉선 280만원 이상, 내축과 한 줄 주거, 식비, 건강, 이동관계, 거기에 D줄, 돌봄 적립, 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반복소득 2050만 한 갈래, 분기 쿠션 1030만으로 돌발월을 흡수, 규칙은 적고 반복은 길게, 이틀 안에서만 움직여도 이번 달은 괜찮다가 올해는 괜찮다로 바뀝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봅니다. 나는 ABCD를 월 필요로 만들고 2로 덮는다. 격차가 생기면 고정 3생활 5건 강돌봄 2를 줄이고 주 2일 한 갈래의 반복 소득으로 메운다. 작아면 수선비를 월세로 상수화하고 월세면 동선과 효율로 고정을 낮춘다. 관계는 빈도로, 건강은 월로, 돌봄은 적립으로, 불확실성은 달력으로. 이 문장을 달력 상단에 붙여두면 그날그날의 지출이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를 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활비를 계산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손주에게 작은 간식을 사줄 수 있는 여유, 한 달에 한 번쯤 친구와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병원에 갈 때 괜찮아, 준비돼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정감. 그걸 위해 지금 우리는 숫자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건 결국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반복 가능한 리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작은 인간관계라도 끊기지 않게, 작은 계획이라도 계속 반복될 수 있게. 이번 달 생활비 4줄을 적어보세요. 고정비, 식비, 병원비, 돌봄비. 그리고 수입 한 줄.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노후 공식입니다. 숫자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기본선 180, 보통선 22만 250, 넉넉선 280. 그 위에 당신의 집과 몸, 관계와 동선을 얹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의 잠이 달라집니다. 지출은 여전해도 삶의 온도는 바뀝니다. 예측 가능하게 산다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표를 만들고 이번 주의 루틴을 박아두세요. 다음 달의 숫자가 조용히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종이 한 장, 펜 한 자루, 지난 12개월 내역, 그리고 달력.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10분이 다음 10개월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